자, 오늘 민주당의 김민석이 그 일본 기자들을 모아놓고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그때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김민석이가 가소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민주당 애들은 그전에도 보면은 말이죠. 이해찬 같은 경우도 감히 이런 말을 쓰죠.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이런 말. 그 좀 단어 사용하는 게 좀 조선스러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가소로운 일이다. 일본 기자들을 앞에다 놓고 가소로운 일이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또는 강남구청, 뭐 종로구청 또는 지방에 있는 군, 뭐 시, 도 이런 데서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세금을 사용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그랬더니 김민석이가 하는 말이 한국 정부가 불매 운동을 사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이 한국 정부가 자, 지금 질문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해서 이걸 한다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좌파 애들은 보면은 꼭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다른 말로 회피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문재인에게 그 반도체 소재 수출을 해서 한국에 건너갔는데 그것이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밝혀라. 그것이 북한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이란으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핵무기라든가 화학무기를 만든 것 같은데 그거 어디로 갔냐? 그 출처에 대해서 답을 해라. 라고 질문을 하면은 거기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죠. 경제 보복이다. 이건 경제 침략이다. 일본의 일본도 피해를 입을 거야. 이렇게 말을 돌려갑니다. 지금도 이 민주당의 김민석이가 그 말을 엉뚱하게 하죠.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일본 불매 운동 사주하는 것 맞죠? 그거 가소로운 일이야. 그 문재인하고, 그 민정수석 조국이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얘기한다든가, 그러면서 전라도민과 이순신 장군이 손을 잡고 일본을 물리쳤다든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가 그리고 일본은 한국의 조선의 기술을 훔쳐가려고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다. 그런 거 다 문재인이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해서 반일 운동하지 말라라는 사람들을 친일 매국노라고 규정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문재인과 지금 현재 공중파 방송 KBS, MBC, SBS 기타 여러 방송들은 종편 이런 데는 문재인이가 친일 청산하자 그 다음에 일본이 경제 보복하는 거다. 이렇게 발끈 성질을 냈기 때문에 문재인한테 충성하고 문재인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리고 공중파 방송들이 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에 다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일본에 대해서 역사 가지고 깐족깐족대고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드러내니까 그걸 언론노조 기자들이 문재인에게 비위를 맞춰서 선동을 했던 거 맞잖아요. 그게 문재인이가 꼭 종이에다가
야, 지금부터 SBS, KBC, MBC는 반일 불매 운동을 해라. 뭐 서울시는 불매 운동을 해라. 뭐 이걸 일일이 종이에 써서 명령을 하달해야 반일 운동하고 불매 운동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좌파들은 그냥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은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습성이. 촛불 난동 부릴 때도 그랬고, 광우병 선동 때도 그랬고, 거기 누가 뭐 일일이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지시 내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뻔한 거짓말을 지금 김민석이가 하는 거예요. 예, 지방자치제가 니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잖아. 거기에 세금 쓰잖아. 얘기를 했는데, 기껏 한다는 게 가소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조선스럽습니다. 얘네들 머릿속에는 그 조선시대 때 죽은 양반 귀신이 살아나가지고 이 민주당 애들한테 다 들러붙어 있나 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정부의 반일 기치 아래 지방자치단체는 7월 30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규탄 대회 52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 정부가 시킨 거 맞잖아. 그리고 이 52개 지자체에는 되게 민주당 소속의 그 지자체장들이 되게 많죠. 일본 수출 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을 출범시켰다. 지방정부연합은 민주당 소속 문석진이 주도하고 있다. 봐요. 다 민주당이 하잖아. 다 정부하고 지방자치제하고 세금으로 이 짓들을 하잖아요. 지금 지자체 수는 출범 일주일 만에 100곳이 넘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산 제품에 대한 거래 전면 중단을 했다. 또 민간 부문의 일본 제품 불매와 여행 보이콧에 동참한다. 그리고 일본으로의 모든 공식 업무상 일본 방문과 일본과의 자매 결연 활동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부가 움직인 거지. 문재인이 싫어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100곳이 연합으로 이런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뭐 방송에다 대고 떠들어야 하나? 자, 가소로운 일은 이런 게 가소로운 일이죠. 정말 가소로운 일이 뭐냐? 이 국력의 차이가 나면 정말 제대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국력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까부는 거, 자기보다 훨씬 국력이 강한 국가를 상대로 덤비는 거, 그런 게 가소로운 일이죠. 이 좌파 애들은 참 머리가 어떻게 좀 잘못 돌고 있습니다. 자, 세종이 임금이었을 때 조선에 세금을 수납을 했는데 전국에서 60만 석이 거뒀습니다. 자, 이거 쌀을 석이라고 할 때는 두 가마를 한 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0만 석이라면 120만 가마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한 가마는 80kg이니까 어쨌든 120만 가마가 세종 때 전국 조선에서 거둬들인 세금이었어요. 자, 임진왜란 때는 25만 석으로 확 줄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서 농토가 다 망가지고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 건지 그 전인 건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조선이 왜 이렇게 60만 석에서 25만 석으로 줄였냐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세금을 빼먹기 위해서 많이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조선의 농부들이나 양반들이 정부에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조선은 900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일본은 얼마만큼의 세금 수납을 받는 5,400만 석을 벌어들였습니다. 거기다 인구는 1,800만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은 900만 명에 25만 석인데 인구가 2배인 1,800만 명의 일본은 5,400만 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쌀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죠, 일본이. 한 사람당, 조선 사람 1인이나 일본 1인이나 1인으로 비교했을 때 정말 일본 사람들은 몇백 배나 많은 쌀을 생산했던 겁니다. 일본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은 금과 은을 채굴했었고요. 해양 무역 해가지고 동남아시아까지 배를 타고 무역을 했었습니다. 조선은 무역을 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조선은 금을 캐지 않았습니다. 은만 캤죠. 조선이 확실히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조선이 그 당시에도 이제 선조가 그 황윤기라고 김성희를 일본으로 사신으로 보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보고 와라 하고 보냈을 때도 그때도 보면은 황윤길이나 김성일 같은 조선의 사신들은 일본 관료들을 아주 우습게 깔봤습니다. 왜 그렇게 깔봤냐면은 조선은 공자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일본은 공자 학문을 하지 않고 무슨 뭐 사무라이들이 칼 차고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무시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조선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약한 나라인데 그 양반들이 주자학을 글을 좀 읽었다고 해서 일본을 굉장히 무시한 겁니다. 가소롭게 본 거예요. 그 결과 임진왜란에서 일본한테 엄청 터졌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죠. 실질적으로 임진왜란에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뭐 이렇게 해서 한 7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 7년 동안 못 먹어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이 한 70만 명 된다고 하죠. 남의 나라 일본을 쪽발이라고 일본을 외놈이라고 아주 가소롭게 보다가 일본한테 된통 얻어 터진 게 임진왜란이었죠. 자, 또 가소로운 일은 뭐냐? 일제시대 때 조선 재정을 보면요. 자, 1906년에 이때는 화폐단위 원으로 썼는데요. 일본인들이 작성한 거예요. 자, 1906년에 그 세입이 748만 5천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1911년 되니까 5,2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1930년이 되면은 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945년이 되면은 31억 원으로 세금 수입이 늘어났는데요. 1906년을 1이라고 봤을 때, 기준을 봤을 때 1911년에 7배나 세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1906년에서 1911년은 일본인들이 이때 재정을 쥐고 흔들었죠. 이미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웬만한 그 조선의 권리가 일본한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조선을 점령하고 나서 이 세금이 늘어나는 거 보면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살림을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지금 현재 자꾸 김민성 같은 민주당 애들이 일본 애들이 뭐 제대로 질문하면 정답을 하지 않고 가소로운 일이다 이렇게 굉장히 조선스러운 대답을 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도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자, GDP 국민 총생산 이 작년에 전 세계 순위를 봤더니 일본이 전 세계에서 3위, 한국은
11위예요. 국민 총생산이 일본은 이 한국에 비해서 3배가 더 많습니다. 국민 총생산이. 국력의 차이가 3배가 더 많습니다. 일본이. 거기다 국방비를 보더라도 2016년인데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50% 정도 더 많아요. 절반이.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전쟁에서 맞붙으면은 한국은 집니다. 일본한테요. 그런데 일본의 국력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소로운 일이다. 일단 그 헛소리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얼마나 그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천시했냐면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과학 경쟁력이 세계 5위였었는데 문재인 때 7위로 추락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을 이렇게 추락시켜 놓고 국민들한테 잘 보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님 때 과학 경쟁력이 일본이 3위, 한국이 5위였습니다. 문재인이 와가지고 한국은 7위로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한국은 일본하고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경쟁력에 있어서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배워야 됩니다. 자, 지식 강국 일본 노벨상 23명째, 과학 분야만 2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국은 이런 것도 없으면서 뭘 가지고 일본한테 저렇게 깝죽깝죽 대드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사실상 이 민주당, 문재인하고 이 민주당, 이 좌파 애들이 하는 짓이 보면 굉장히 가소로운 일이죠. 아베 총리나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들은 말이야. 저것들은 진짜 잽도 안 되는 게 왜 저렇게 깝죽대지? 이러고 아주 가소롭네. 이러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자들이 민주당에 전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겠죠. 얘네들, 이 민주당 애들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고, 이웃나라 일본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깝죽대는 이유는요, 얘네들이 세상을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디 남이 등이나 쳐가지고 돈이나 꿍치고 거짓 선동을 해서 상대방을 거꾸로 틀리고 모략 중상해서 상대방을 피해를 입히고 하는 짓들은 잘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이 세상의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오는데 그 세상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시킬까 이런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은 할 줄 모르는 애들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좌파 이 쓰레기들이다라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되는 인간들은 바로 이 과거에 80년도에 운동권 좌파 운동권 했던 놈들 이놈들을 정말 빨리 다 제거를 해야 대한민국이 좀 정상화가 될 겁니다. 저 쓰레기들 예전에 586 운동권이라고 했던 자들 저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암덩어리입니다.